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16번째 가경도자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은 설명을 드렸고 이번은 이제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도록을 방매연감이라고 하죠. 앞에 나온 것처럼 방매연감입니다. 연감이 뭐냐면 이제 1년 동안 거래가 된 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매라는 거는 이제 사진을 찍다, 매매한 거를 사진을 찍은 연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코드라고 써 있죠. 옥션 레코드입니다. Chinese Arts 옥션 레코드죠. 고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동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고동이라고 그러죠. 고동이 맞습니다. 옛날 거니까. 그리고 지금 2012년도 판이라 11년 동안 거래된 기물을 이제 연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자기만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한 권, 두 권 나올 때마다 사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나오질 않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중국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면은 보통 한 5, 6만 원 하면서 이제 뭐 배송비가 있겠죠. 그래서 한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매장 특히 또 유튜브 같은 데서 혹시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온 것을 뭐 한 1, 2만 원, 2, 3만 원에 이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꼭 필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류 수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2012년도 판이라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새 최근 거는 정말 많이 담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정리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뭐 책 선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가경 연도 거를 해야 되니까 가경 거는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개 년도치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5년 판에는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선 2012년부터 한번 나오는 기물마다 청화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륜이고 여기가 이제 가경이네요. 가경 8선 대완입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한 44.5cm니까 정말 뭐 이거는 뭐 대완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세수대야 수준인데 아무튼 그래서 대완이라고 썼습니다. 팔선도가 다 그려져 있고요. 여기 뭐 피리 부는 남체와 여기 뭘 들고 있는 건데 종이권일 수도 있고 두 권을 쓴 거 보니까 자 관지를 한번 보시면 대청 가경연지라고 관지가 아주 잘 썼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시간에 저기 오리지널 관지를 보여드렸죠. 오리지널 관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중국 가덕에서 36만 8천 원에 8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거래된 거니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책에서도 한번 봤지만 이런 해당형 필세죠. 뭐 잔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필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잔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어제시가 써 있는 요게 이제 가경 때의 특색 있는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에서 설명을 했죠. 자 여기도 이제 해당 반이라고 나왔습니다. 반인데 이제 여기다 잔을 놓는 잔탁입니다. 그래서 어제시가 있는 해당 반. 해당은 요 사각형이 해당화를 닮았다 그래서 해당형입니다. 꼭 요 기형을 기억하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도자기부터 시작해서 꼭 기억하시고 요게 이제 일대거든요. 일대인데 이렇게 관지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요 관지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관지를 당연히 썼으면 그 왼쪽 관지하고 오른쪽 관지가 조금 달라요.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왜? 사람이 쓰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북경 영보라는 경매장에서 313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 기형에 대해서는 꼭 좀 외워두셔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가경 때의 특색 있는 기물 오리지널도 한 2점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방품으로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특색이 나오면은
이건 가경대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형을 또 문양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것이니까. 자, 이것도 가경으로 돼 있네요. 완인데 요게 이제 허리가 꺾였다 그래서 절요완입니다. 여기도 절요완이라고 썼죠. 이런 기형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인데 보통 완이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 완인데 여기 허리가 꺾였다는 얘기죠. 여기 허리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요완이라고 합니다. 자,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절요완이고 홍콩 가사득. 가사득은 크리스티를 얘기하는 이제 중국어고요. 102만 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거는 산두병은 도광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도광이니까 패스. 자, 13년도에 제가 이렇게 노란 걸로 이제 찝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또 어떤 게 요게 바로 가경이 나오네요. 자, 요 기형도 기억하시면 요게 가경 때 기형이라고 뭐 꼭 볼 수는 없지만 가경 때 요런 기형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요 기형이 걸륭 때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가경 때 유행했던 기형 같습니다. 물론 이건 뭐 진품인지 방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격으로 보시면 이제 690만 RMB니까 700만 RMB면은 보통 14억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가경 때면 그래도 거의 한 250년 정도 됐는데 1820년까지니까 지금으로 해도 한 200년이 넘었죠. 177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몇 년을 지났는데 이게 200년 지난 기물인데 14억밖에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4억도 엄청난 큰 돈이긴 하지만 저는 방품이라고 보고요.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690만 RMB에 거래됐는데 요거를 이제 천구병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구병이 이제 가경대 스타일은 뭐 당연히 이제 목이 긴 거는 뭐 당연하고요. 요게 이제 동그란 구형 공 모양이면 이제 걸륭제 때의 특색인데 이렇게 가경 때는 조금 원이 못된 것 그런 이제 그런 기형이 됐습니다. 특징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해수 구룡문입니다. 이 구룡이 나오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 그 용이 나오는 것 중에 구룡문이 최고입니다. 최고라는 것은 이제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이든 뭐가 됐든 구자는 음수 양수 중에 양수에 해당하거든요. 홀수가 양수예요. 그 양수 중에서 최고봉이 9입니다. 그 다음엔 10이죠. 10은 신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수는 9이에요. 그래서 뭐 9수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구주천하, 천하를 가리킬 때 구주라고 하죠. 구주천하, 구룡문, 그 다음에 뭐 자금성의 문이라는 방이 9,999개 있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99칸 뭐 이러잖아요. 백칸은 왕, 신의 경지에 있는 이제 왕이 쓰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 구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명한 문양이면서 엄청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용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면용이 앞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머지 용들이 아주 빼곡하게 해수에서 구름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천구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가경이 한 개만 나왔네요. 걸륭 안에 들어가 있네. 가경 한 점 나왔습니다. 13년에는. 그리고 14년, 15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면은 여기도 여기에 가경이네요. 이게 이제 포수가 달린 포수준이죠. 여기 포수 2호라고 그러는데 뭐 호나 준이나 딱 똑같습니다. 포수가 옆에 달려 있고 뭐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층을 내 있고 밑에 해랑문이 있고 위에 파초문, 해랑문, 연판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륜돈 수부비
예, 륜돈 수부비, 런던 소도비란 뜻입니다. RMB는 107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요렇게 이제 레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이름 있는 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진, 구군, 뭐 윤가장 구장, 그러니까 천진에 있는 어떤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다가 또 2001년도에 10월 30일 날에 홍콩 가사득 크리스티에서 거래가 됐는데 남바가 809번이다. 뭐 이런 이제 레원이 나오는 거죠. 꼬리표입니다. 신용장 같은 거예요. 공신력이 있죠. 이런 레원이 있는 기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레원이 자꾸 붙으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증명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경매장에서의 요 레원이 중요한 거지 뭐 이름 없는 경매장에서 레원 뭐 몇백 개를 갖다 붙여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걸륭하고 도광이 가경 하나 나왔네요. 자, 요것은 이제 구연부가 벌어졌다 그래서 뭐 별구병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튼 뭐 발제병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별구병으로 봐도 되고 창룡교자라고 하죠. 이렇게 거의 용이 이제 해수 위에서 공중에 떠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용, 그런 것을 창룡교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뜻이고 북경 보리에서 207만 RMB에 거래됐는데 각주라는 이제 뭐 밑에 기록이 뭐냐면 미국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었던 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6년도도 2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7년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걸륭, 이것도 걸륭, 요 가경이네. 여기가 요 걸륭 가경이라고 썼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걸륭 가경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그때 기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관지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청화 구운문, 이게 이제 구룩선 할 때 구자거든요. 그래서 윤곽선이라는 뜻이고 요런 기물, 요런 이제 문양들을 이렇게 구운문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말려서 어떤 이제 줄을 형성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재계라는 뜻이죠. 재계가 뭐 재계패죠, 패. 재계가 뭐냐면 이제 뭐 몸과 마음을 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 뒷면에는 만주어로 써져 있네요. 만주어로 써져 있고 상당히 독특한 기물이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면에는 이제 회문이 돌고 있고 요런 이제 구운문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런 문양을 이제 금지문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요런 게 이제 구름을 가지고 요런 윤곽선을 만드는 이제 그런 문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8,500 RMB니까 뭐 그냥 방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8만이면은 이파리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경대께 보이죠? 다리가 3개 달려 있는 삼족 새로 보시면 됩니다. 새. 그리고 이제 높이가 10cm밖에 안 되는. 그 다음에 연탁이 탁자를 갖고 있으니까 연탁 8길상문입니다. 전지연탁 화해문인데 화해가 아니라 연꽃이에요. 연탁 8길상문 혹은 8보문이고 위에는 여의도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의도문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항상 이건 당연히 관여 수준이니까 이거 당연히 그렸고요. 요 여의도문이 나온 기형을 보시면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비교한다? 오른쪽 왼쪽 뭐 이게 수십 개가 달려 있는데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 요게 다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뭐겠습니까? 전사겠지. 사람은 똑같이 못 그린다는 전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모양을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지 못하니까 붙이는 겁니다. 자, 120만 RMB에 이름도 없는 경매장이네. 처음 보는 경매장입니다. 정말. 박미방매. 네, 아무튼 레원은 미국의 소장가 손에서 나온 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무튼 뭐 피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좋겠죠. 자, 밑에 가경제 때 또 아까 나왔죠. 해당식
필새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반 혹은 잔탁, 잔을 놓는 탁자로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시가 있고요. 량건이 두 개라고 써놨죠. 량건, 량지엔이죠. 중국말로는 량지엔인데 량건 두 개란 뜻입니다. 두 개. 자, 북경 한해에서 63만 2,500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가격연재라는 전서관이 있고 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민요인데 그 관방을 한 거라고 설명을 책에선 했고요. 요 기물의 레원은 북경시 문물공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가경은 없습니다. 자, 17년도 했고 어이구. 자, 18년도 보겠습니다. 18년도도 찾아보면 요 걸륜 같고 요것도 걸륜 도강 가경 딱 하나 있네요. 요거 이제 두 청유로 이루어진데 이제 청화 괴입니다. 괴. 요런 게 이제 괴라는 말인데 괴가 뭐냐면 저 뚜껑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저기다 이제 곡물이나 이런 이제 쌀이나 이런 것들을 놔서 제사 지낸 데 쓰는 용도의 그릇을 괴라고 합니다. 괴. 청화 괴고 92,000 RMB에 북경 화진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가 됐는데 여기 관지는 뭐라고 썼습니다. 무슨 산인 방백 뭐 잘 안 보여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약산방 무슨 저 가경대의 당명관으로 보입니다. 당명관으로 보이고 요런 이제 독특한 기형인데 청동기 기형에서 나온 기형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청화 두청류입니다. 두청류. 자, 그리고는 도광이 있고 여기 가경은 없습니다. 도광이 있고 있고 한 개씩 나와 있어요 보통. 맨 뒤로 가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이제 19년도 갑니다. 19년도에는 뭐 몇 개가 있을까요? 보시면 걸륜이고 요 가경 밑에 딱 하나 있네요. 자, 요것은 이제 촉태죠. 촉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촛대, 중국말로는 촉태죠. 연탁팔길상문이니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연탁팔길상문은. 이거는 뭐 영선자기부터 명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연꽃을 탁자로 쓰고 그 위에 팔길상문, 팔보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탁팔보문 혹은 연탁팔길상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꽃들이 다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지연탁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생긴 촉태입니다. 여기 뾰족하게 나온 게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없네요. 거기다 초를 꼽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촛대죠, 촛대. 뭐 전혀 모르는 경매장이죠. 태평양이라는 경매장에서 57,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다 방품이고요. 여러분도 명품을 잘 고르시면 이런 데 나갈 수도 있습니다. 루트만 있으면 말이죠. 꼭 중국 기물이 뭐 소도비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소형 경매장에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소장가 기물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첨언 드리는 건데 좋은 명품을 소장하셔야 됩니다. 싼 거 해갖고는 이런 데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한 건 하려고 경매장에서 싼 거 골라가지고 이런 경매장은 커녕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는 당연한 거고 섭취도자기도 전사에 버금가는 별로 소장 가치가 없는 기물을 섭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면서 좋은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싸게 샀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좋게 봐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싸게 산 거를 내가 좋게 봐줄까요? 아니잖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답이 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명품들을 우선 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성을 찾으면서 그다음에 또 희소성까지 찾으면서 그 세 가지에 이제 부합되는 기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면서 이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기물은 좀 독특하네요. 네, 귀가 좀 독특하게 달려 있고 기형도 좀 뭐 단병 비슷하게 됐는데 아주 단병이네요. 장경은 아닌데 근데 뭐 목이 길진 않죠. 장경은 좀 잘못 쓴 것 같고 아무튼 단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병. 왜 단병이냐면 이게 담자가 쓸개 담자입니다. 쓸개 담자. 요 쓸개가 주머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단병이라고 합니다. 요 기형도 상당히 값이 나가는 기형이에요. 장경단병. 그리고 이제 기봉 복수문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기봉이 뭐냐면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나온 건데 봉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좀 상징적으로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봉황처럼 그린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린 봉황을 기봉문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린 용을 기룡문이라고 하고 그런 걸 이제 한꺼번에 말하면 이제 뭐 도철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연꽃인데 서양 연꽃이에요. 그래서 벌연문 혹은 서벌연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항상 두 팔을 쭉 벌리고 있죠.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보상화문이라고도 합니다. 보상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런 문양을 보상화문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범랑체에서 분체나 범랑체에서 많이 나오는 요 모양새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벌연문 연꽃인데 서양 연꽃이다라는 거고 위에는 이제 박쥐가 있으니까 복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복수문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문양도 독특하고 기형도 독특하고 네. 여기 이제 복수문이라고 하는 건 요게 귀가 영지거든요. 영지가 달려 있으니까 아마 영지는 장수를 의미하고 박쥐는 복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복수문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 아문이죠. 보리 경매장의 이제 지점이죠. 아문에서 557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아시죠? 딱 보면 이제 가경대 거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제시가 있는 해당식 세라고 볼 수도 있고 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잔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중안이라는 경매장에서 51만 7,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가격을 보셔도 당연히 방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요것은 이제 암각이 되어 있는 창룡교자도 봉합. 봉합이라는 거는 이제 둥그런 합이다 이런 말이고 원합이라고 써도 되고 봉합이라고 써도 됩니다. 창룡교자는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 허연 부분이 암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가덕에서 25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특이합니다. 암각이 되어 있다니까 특이한 거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요거까지는 도광이고 여기 가경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요 가경대에 관지화라는 거는 이제 절지화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쭉 길게 이제 늘어져서 여기를 얘가 뚫고 있는 거죠. 관이 뭐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돌고지가 뭐냐면 돌을 꿰었다 그래서 석관동이 돌고지잖아요. 돌고지. 꼬지란 얘기죠. 이 꼬줄 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꼽는 거를 곶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곶자가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곶자죠. 예. 이렇게 이제 꽃길이 이렇게 일렬로 늘어섰다는 뜻으로 여기 관화라고 합니다. 관화, 화해문, 지추병. 지추병은 이제 뭐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병으로서 높이가 30cm이긴 한데 여기다 이제 종이 같은 거를 뭐 꼽는 용도다 이래서 지추병이라고 합니다. 자, 중무성가에서 86만 2,500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 이런 화해문이 있고, 이런 관화 꼽은 모양이 나오고, 이런 기형이 나오면 가경대의 기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구룡문이 있는 날해도입니다. 날해문, 구룡 날해도. 날짜가 여기 문 앞에 문 안에 시장이 있는 거죠. 시장.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문 안에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죠? 북적거리잖아요. 바글바글 하죠. 원래 바글바글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시끄러울 날짜예요. 날짜. 날것할 때 그 날짜.
그래서 날해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룡이 해수 구룡문에도 되죠. 아까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룡이 이렇게 시끄럽게 이제 논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논일 날짜예요. 시끄러울 날짜, 논일 날짜. 중국말로는 그냥 나오라고 그러는데 날입니다. 날해문, 날해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단병으로 보실 수 있어요. 단병.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구룡문이 있으면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정말 좋은 기물입니다. 구룡이 그려져 있는 기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분체, 뭐 범랑체 한꺼번에 전부 다 해서 말이죠. 이 구룡문이 천구병 같은 그런 기물에 아까 보셨죠? 그럼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천구병이 워낙 비싸지만 자 향항 중한 향항이라고 하는 게 홍콩이죠. 홍콩 중한 경매장에서 43만 1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광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도 했고 자 이제 3개년도 남았습니다. 자 여기 20년도 판에는 뭐가 가경일까? 네, 이건 걸룡이고, 이건 걸룡이고, 요 가경이네요. 요거 이제 특이한 기형입니다. 특이한 기형이고, 특이한 이제 문양은 뭐 뻔히 나오는 문양이고,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문양이 나오죠. 요거 편경이라고 합니다. 편경이 나오면 이제 경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길경유여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길경유여가 뭐냐면 이제 길하고 경사가 길한 경사가 늘 있으라는 그런 뜻이죠. 유여는 이제 여유가 있으라는 뜻이니까 늘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편경이 나오고 요게 편경이죠. 밑에 있는 게 위에 이제 다 편경인데 편경이고 이제 길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길한 문양으로서 편경입니다. 그래서 길경유여라고 합니다. 길경유여. 편경의 경자는 편경이 뭐냐면 이제 음을 맞추는 악기, 고대 악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튜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음소리를 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보통 이 얇은 대리석 같은 돌로써 해갖고 돌을 이제 이렇게 뭐 쇠붙이 같은 걸로 치면 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튜닝하는 것처럼 기타 튜닝처럼. 그럼 그 음이 이제 뭐 우리는 궁상각추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음이 나오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는 악기, 고대 악기를 편경이라고 하는데 그 편경문이 나오면 길경유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용이 있는데 용이 상징적인 용이 있죠. 이런 용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룡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룡문, 여기 기룡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보문, 팔기쌍문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팔길상, 기룡, 길경유여, 여의구, 구연부에는 이제 여의문이 있다는 뜻이고 요게 과릉이 졌습니다. 그죠? 과릉이 졌어요. 그래서 그걸 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경 보리에서 40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문양이 독특하고 과릉이 진거하며 용이 또 귀를 달고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멋있는 좋은 기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기형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가경 때의 모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셨죠? 지추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가덕에서 112만 7천 RMB에 거래됐고 관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지 잘 썼죠? 관지도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관지를 기억을 하셨다가 가경 때 걸륜 관지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경 때 포도문이 있는 대완입니다. 직경이 22cm이고 북경 보리에서 25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포도 대완. 네, 포도. 자, 그 밑에 거는 이제 중기인데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광으로 보고. 자, 이제 21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가경일까요? 요게 가경 같긴 한데 가경 맞죠? 이런 거는 이제 걸륭이었고 자 요것도 독특한 기형인데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전지화해문이 있는데 복수문으로 여기도 이제 요런 편경이 있고 그죠? 편경이 있고 요 복수 박쥐가 요 편경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복수문이라고 써놨네요. 이제 전지 화해물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길경유효라고 해도 되죠. 여기 편경이 달려 있으니까 말이죠. 자, 가경 때 요런 이제 제가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경 때는 이런 길상문이 많이 유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길경유효라든가 복수문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좀 어둠의 세계로 좀 빠져들 하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으면 하는 기원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십니다. 서령 인사라는 경매에서 92만 RMB에 거래된 상당히 아름다운 기형이고 귀를 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나마나 뭐 어제 시인은 해당식 새니까 가격대 23만 RMB에 북경 중앙 경매장이고 요거는 이제 진하게 나왔으니까 가경연제라는 전서관을 한번 보시고 바랍니다. 자, 요것도 요건 걸룡으로 나왔고 걸룡. 요 가경이 있네요. 가경 때의 상병입니다. 상병은 입이 구연부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여기 돌대라고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요 밑에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요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게 상병입니다. 상병은 언제 처음으로 창소한 사람이 옹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옹정제 때 처음 나온 기형입니다. 요것은. 그래서 보통 연꽃을 많이 그려주는 이유가 푸른색의 연꽃이죠. 청련이죠. 그래서 청련은 청렴하다 할 때의 렴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관리를 하라고 일을 보라고 요거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옹정제 때. 옹정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옛날에는 이제 너 이걸 주면서 너 그 청렴하게 일해 그랬는데 청렴하게 일 안 하면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본인만 죽는 게 아니죠. 집안이 아주 박살나는 거죠. 그래도 부패를 할 사람은 합니다. 돈이 그렇게 좋죠. 네, 아무튼 연꽃을 많이 놓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만든 기형인데 요게 이제 뒤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절에 많이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태평성대에 좀 상을 줘야지 좀 잘하는 사람 더 상을 주는 건데 부패한 시대에 이런 기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옹정제 때 처음으로 창소했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강의를 비롯해서 그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해놓고 여기 대명 선덕연제 관질 쓰면 꽝이란 얘기죠. 대청 강인연제 관질 써도 꽝입니다. 하지만 옹정제 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옹정이라든지 걸륭이라든지 가경이라든지 뭐 도광 한풍 쭉 나가는 건 상관이 없죠. 이게 이제 도광이나 한풍연제 때 많이 요 기형이 나옵니다. 광서 때도 나오고. 그때 어려운 시절을 대변하는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상병이고요. 특징이 뭐냐? 구연부가 벌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돌대는 좀 튀어나온 부분을 돌대라고 그러는데 요 회문 밑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문 위에 한 개, 그 다음에 요 정 가운데에는 두 줄이 있습니다. 돌대가. 총 4개나 3개가 나오면 상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143만 7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가격이 좀 있네. 요것도 중기인데 아마 가경으로 보고요. 요것은 이제 관이가 달린 관이병입니다. 관이준이고 상해 연합이라는 처음 보는 경매장인데 88만 4천 RMB에 거래된 기형이고요. 도광으로 있고 여기가 이건 뭐 보나마나 또 가경이죠. 해당식 판 홍콩 소도비에서 33만 9천 RMB에 거래됐고 요거 저기 관지만 보여드리고 요 도광권은 아까 저료환으로서 가경 때도 나왔죠. 요것도 도광이고 이제 도광 가경 끝났네. 21년도까지 끝났고 22년도 판이 제가 없습니다. 22년도 판 구해야 되는데 자 23년도는 최근이죠. 22년도에 거래된 이제 것을 23년에 했습니다. 24년도 판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이제 보통 이게 여름에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나오면 또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22년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또 사진을 한번 리뷰해드리게요. 자, 여기 걸룡기 뭐 가경이 어딨나? 가경이 여기 있네. 조금 아까 본 상병이죠? 가경. 네, 여기 돌대가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돌 때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상병의 특징이고 구연부 벌어졌고 공 모양이고 그러면 상병입니다. 자, 상병이고 이 상병을 다른 말로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옥당춘병이라 옥당춘병. 보리 홍콩에서 59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것도 가경이네요. 요거는 이제 걸륭 때도 나오고 옹정 때도 나오죠. 여의가 달린 편병입니다. 요 원이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여기 꼭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행원이라고 합니다. 행원. 행자는 살구행자고요. 행원 개광의 복수문이죠. 박쥐하고 복숭아가 있으니까 복수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도복문이라는데 뭐 도자가 목숨 숫자를 대체하는 말이죠. 복숭아라는 말은 수복문인데 그다음에 여의가 달려 있고 편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사득 크리스티에서 140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관지를 또 나왔으니까 나올 때마다 관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우 잘 썼네요 관지. 네. 자, 요것도 단병 비슷하게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구령문 천구병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대청 가경연제 간지가 있고 북경 다예에서 64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방품 중에 방품이겠죠. 요것도 이제 가경 때인데 죽석 파초문이죠. 죽석이라는 건 이제 대나무하고 바위가 있으면 이게 죽석이 축수의 의미라고 누차 강조드렸고 옆에 파초도 장수를 뜻하는 파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죽석 파초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선덕 때부터 있어 왔던 거를 뒤에서 이제 고방을 한 거고 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다예라는 경매에서 293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 죽석 파초문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형이에요. 옥고춘병. 자, 요거는 뭐 보자마자 아이고 가경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추병이죠. 아까 말씀드렸고 북경 다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가경대고요. 네, 북경 중안에서 55만 2천 RM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자, 관지글을 한번 이제 잘 살펴보시면 관지가 좀 조금씩 틀리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자가 좀 얇고 얘는 대자가 두껍잖아요. 이래서 일대나 한 쌍에 나오는 관지는 전부 다 달라야 정상입니다. 누차 강조드리죠. 같으면 사람은 똑같이 쓰고 똑같이 그릴 수는 없다라는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광이네. 가경은 아까 나왔던 편병이죠. 여의 편병. 요건 또 어제 시가 나온 가경 때 거고 여기 나왔네.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자, 여기는 140만, 여기는 258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기형이죠. 여기는 메이저예요. 크리스티 메이저에서 나온 기물이라 중소형 북경 다해라는 중소형 가니까 벌써 더블 나오는 거예요. 더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12년도부터 23년까지 11개년을 11년을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짱어몽도설 116번째 가경제 도자기를 한 번에 다 리뷰를 해드렸고요. 개수가 몇 개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117번째는 도광으로 가겠습니다. 도광도 설명하는데 뭐 한 20분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뷰하는 것도 또 이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풍, 동치, 광서, 선통은 그냥 한 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를 마무리한 다음에 원청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쉼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전사도자기 완결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또 한번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지껏 있었던 전사도자기 다 꺼내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하시고 절대 전사도자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사도자기를 이제 고를 줄 알고 그 다음에 섭취도자기 싸구려를 안 사는 습관을 들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 명품만 만나는 길만 남은 거죠. 자, 분명히 또 강조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싼 거를 좋아하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소장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말이 좀 고깝게 들리더라도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도자기가 이제 명품으로 가면서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면 명품 골동을 만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싸면서 좋은 건 없다. 맞죠? 예, 그리고 전사도자기 구분할 때 그 주문양 말고 보조문양에 연판문, 그다음에 여의두문, 초연문, 뭐 연사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똑같이 그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형이 그런 이제 문양이 있는 그걸 보조문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보조문양이 있는 기형은 그런 기물들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개형에서 요게 여의두문이잖아요. 여의두문이 얘랑 모양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사람은 똑같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오리지널이 이건 뭐 수백억짜리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렸을 테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보조 문양에서 똑같은지 아닌지를 꼭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사도자기에 완결이 되는 거죠. 네. 나머지를 저거를 이제 전사로 해놓고 나머지를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개가 붙여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건 필름으로 붙이고 주문양을 또 그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전사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뭐겠습니까? 전사지. 뭐 일도 전사는 전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도 전사든 뭐든 다 하나가 전사가 들어가면 다 전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사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해서 만든 기물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 그리고 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예품이다. 그러면 공예품을 여러분과 제가 소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짱아몽 도솔 116번째 가경 도자기 10개년도치를 11년도치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짱아몽 도솔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영상을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한 700개, 770개가 넘습니다. 물론 쇼츠 포함해서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